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을 조종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감정적 학대를 자행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학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대본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감정적 학대의 유형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감정적 학대 방법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방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감정을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문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피해자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점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사람들 중 80% 이상이 자신감, 저하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비난과 경멸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취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비난과 경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결국 자존감이 크게 손상됩니다. 비난과 경멸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침묵 처벌을 사용해 감정적 학대를 자행합니다. 침묵 처벌은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방이 아무리 다가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상대방을 벌줍니다. 이런 침묵 처벌은 피해자가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 관계에서 더욱 불안정한 위치에 서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묵 처벌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관계에서의 무력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지속적인 비난과 책임 전가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언제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며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비난과 책임 전가로 인해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과장된 칭찬과 비난을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며 과도한 칭찬을 쏟아내지만 이후에는 그 칭찬이 갑자기 사라지고 극단적인 비난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는 극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갑자기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 변화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며 결국 자신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행동 패턴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혼란을 야기하고 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고립시키기를 통해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학대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비난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쉽게 조종당하게 만들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립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와 소유욕을 사용해 상대방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직장에서 인기를 얻으면 그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욕은 상대방이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며 관계에서의 자율성을 잃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소유욕과 질투는 피해자가 점차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만 맞추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덟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부정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그 감정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슬프거나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감정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부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점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부정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기대와 요구의 변화를 통해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변하는 기대와 요구를 제시하며 그 기대에 맞추지 못할 때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나중에는 그 요구가 갑자기 변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무쌍한 요구는 피해자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결국 그들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착취를 통해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자원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며 상대방이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해 자신을 돕게 만들고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감정적 착취는 상대방에게 큰 피로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며 결국 관계에서 자신이 아무런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착취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감정적 학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학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감정적 학대를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다시금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